이슈탱크의 주제 만나보시죠. 네, 재난 대비의 성적표 그리고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취임 첫 재난 상황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시험대에 올라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대처였다라는 평가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정기남 교수께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집에서 전화로 업무 지시했다. 내지는 상황실에 가지 않았다. 혹은 뭐 이제 저희가 뒤에 이제 논란이 될 기사도 또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재난 대응과 관련된 첫 시험대였다. 예. 그런 면에서 평가 자체는 대단히 좀 냉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또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성적표 이런 주제를 내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대학교 학점으로 보면 저는 D학점 정도 수준이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눈높이, 시민의 눈높이에 볼 때는 좀 대응 체계도 좀 불비했던 것 같고 대응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D학점을 좀 주고 싶습니다. 아주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아직 이제 하루 지났기 때문에 뭐 점수를 낸다 이제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첫날 시작이 또 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제 이 재난을 대처하는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첫날이기도 했다라는 어떤 그 전제 아래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한 편집인께서는 어땠습니까? 정부의 대처가 발빠랐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 떨어져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한 능력이 여러 가지 볼 때 참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그런 정부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아쉽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은 D학점 주셨지만 저는 C- 정도. 그래서 F는 안 주셨네요. 네네. 낙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가장 크게 이제 그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집에서 지시하는 부분은 출퇴근 대통령을 아무튼 뭐 청와대로 옮긴 거에 대해서부터 다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대응한 것이 맞았느냐에 대한 그 평가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보자고요. 저는 제가 거주하는 데가 분당인데 그제밤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많은 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바깥 상황도 좀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나와서 전체적인 도로 침수 현황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려들을 같이 공감도 하고 지켜보는 뭐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택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시한 대통령 이렇게 보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좀 약간 평상시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은 어떻게 보면 재난 위기 관리 상황 속에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명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자택 인근 도로가 침수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자택에 머물긴 했지만 실시간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미 자택에 퇴근하는 상황에서 이미 서초동 자택 주변이 부분적 침수가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확인한 속이고 300mm 이상의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는 대통령께서는 퇴근하지 말고 일정하게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을 통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퇴근했던 자택으로 퇴근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집무실과 관저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멀쩡한 위기관리센터 놔두고 왜 자택으로 들어갔냐라고 하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는 전화 통화하면서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위기관리센터에는요, 각 전국의 상황이라든가 각 지역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
또는 뭐 대통령이 아니면 국무총리가 뭐 재난 상황을 총괄한다든지 하는 예. 그런 걸 통해서 실시간 대응하는데 아무리 그 사전 매뉴얼에 따른 대응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그런 대응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최정환 편집인께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그 이제 항변을 주로 대통령실 쪽에서 하거나 여당 쪽에서 하는 건 이제 방금 이제 정기남 교수께서 잠깐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대기 공간을 어디서 그러면 그 이 비상 사태를 어디서 위기 대응을 하란 말이냐? 지금 뭐 관전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어디를 가서 할까요? 어딜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최정환 편집인. 그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내린다는 그 예보는 있었습니다. 네네. 그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뭐 이런 정도까지 올 거라고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안이한 자체가 일단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8일 날 월요일 날 그 저녁에 대구에서 밤에 10시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예.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3시 40분이더라고요. 그 1시간 40분만 하면 올 거리가 4시간 넘게 이렇게 걸렸는데 예. 실제 그 정도로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자택이 아니고 예.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 예.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설사 그 주변 뭐 이웃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실에 나와서 예. 그 이런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고 네네. 그게 이제 없었다면은 실제 대통령이 어떤 현장이라도 그때 이미 그 여러 사람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면 그래도 현장에 가서 국민들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 이거는 대통령 마음속에는 그냥 알아서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가면은 뭐 하겠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의전에 신경 쓰면 그 현장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하는데 역량이 약화된다. 그래서 안 간 거다. 이제 이렇게 항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기가 어렵다면은 대통령실로 나와서 네. 대통령실에서 상황들을 보고받고 그래도 민방위복 입고 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휴가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 저거는 아마 대통령이 또 그 대통령 마음속에는 국민이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예. 참모들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충분히 상황들을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상에도 나와 있었고 또 실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이미 퇴근 때에 침수가 시작되고 있더라 하면은 거기서 식사 혹시라도 퇴근을 하셨다 하더라도 거기서 식사 한 그릇 하시고는 바로 나와서 네네. 그 어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은 아마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좀 원망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왜 청와대를 옮겨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냐라는 지적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인데 아니 그렇다고 또 이미 옮긴 걸 또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지적하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정진남 교수님. 집무실 리스크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방금 뭐 박영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집무실이 이미 옮겨진 상황이잖아요. 예. 최소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야당에서 뭐 집무실과 관저가 아직 네. 집무실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지만 관저가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 대통령의 어떤 리스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예.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겼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나친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네네. 자, 그러나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를 대통령이 과연 했느냐?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관리센터라도 방문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또 전 국민적인 어떤 우려에 대해서 예. 깊은 어떤 우려 또는 어떤 상황 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적 불안을 좀 더 낮춰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예, 그런 예. 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원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닥치는 겁니다. 네네네. 물론 예상도 하지만 자 거기에 따라서 그 한 국가라든지 그 사회의 역량을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평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재난 피해 상당한 어떤 피해와 더불어 인명 피해와
뭐 피해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응 대단히 아쉽고 좀 뭐 분발하는 좀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지금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김주경님,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포항 지진 때 뭘 했느냐? 중립적인 언론 유튜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기남 교수께서도 이제 그에 뒤따른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만 저도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지진 당시에는 일단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서 대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대본 1단계 가동해서 대처를 한 걸로 일단 이미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 보도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거에 대한 혹시 설명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장 방문을 대통령이 모든 현장을 가야 된다. 예, 예.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렇지 예, 못한 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잣대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 예. 문재인 정부는 이랬는데 우리 정부는 이러냐. 왜 비판의 잣대를 이중적 잣대를 들어야 되느냐. 예, 예. 뭐 이런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예. 대통령의 최고의 임무는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민 안전에 우선을 두고 국정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 그 비판을 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정영록 기자도 9호선 못 타가지고 출근 늦게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오전에 기억난 게 있잖아요. 최정함 편집. 예. 그 공무원들 출근 시간을 11시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좀 너무 늦게 알려줘서 일대 현장에서는 좀 혼선도 있었고 네. 이미 공무원들은 새벽 늦게까지 비상대응을 했던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뜬금없다. 네. 아무튼 이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감로들박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11시, 아니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11시 출근하라고 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너무 현장을 모르고 이런 대처를 좀 늦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공무원들 출근 시간을 조정한 거는 물론 뭐 늦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발상이 그 지금 재난에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공무원들입니다. 예, 예. 그 지방자치단체건 국가 중앙정부건 간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네. 그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퇴근 시간을 11시로 맞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 예, 예. 실제 일반 민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출근 시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근 시간을 늦춰줄 수는 있지만 네. 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예. 비상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출근을 해서 상황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 게 예, 예. 그 공직자들이 국민들한테 갖춰야 될 자세지 네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론 크게 기여가 된 부분이 뭐냐면은 울진 산불 났을 때 예, 예.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예, 예. 났었습니다. 화재, 네. 네. 그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예. 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했던 예, 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때 예. 대통령은 안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가시고 예,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가서 네. 그게 있었는데 그때에 하신 말씀이 네. 청와대에 있더라도 헬기라도 타고 와서 예. 이재민들 위로해야죠 하는 예.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네. 그 사실 그게 그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대통령으로서의 좀 자질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했던 계기가 됐는데 예. 그때의 어떤 참모들이 어찌 보면 지금 참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되는 아까 지금 이제 울진 화재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였죠. 예. 후보의 언급도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평가를 좀 해보고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슈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했던 발언들을 언론이 보도하고 그 보도에 따른 네티즌들의 평가가 조금 가혹하기도 합니다. 일단 그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에 따르자면 퇴근길에서 이거 아까 정기남 교수께서 언급해 주신 거예요. 퇴근길에서 아파트 침수를 봤는데 그러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침수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침수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SBS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했죠.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 이제 이런 언급들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반응도 좀 짚어볼까요? 상황실을 왜 안 갔냐라는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어제도 안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고요. 몇몇 보도들도 더 보시죠. 뭐 시사저널, 뭐 여타 다른 보도를 봐도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들, 전화 대응 괜찮은 거냐 물어보니까 이후에도 전화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이미 지금 선을 그어놨고요. 대통령이 경호를 받으면서 굳이 자택에서 나가서 현장에 나가는 게 맞냐? 이제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자 보도인데 직접 지휘하면 혼선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오늘 밤에 어디서 그럼 지시할 거냐 했더니 대통령실은 아직은 미정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혹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짚고 갈까요, 정영욱 기자?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실은 지난 발생 초기에 직접 지휘에 나서면 오히려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인터넷 민심은 무정부 상태가 아닐지 의심된다. 기존 청와대에 있었으면 대응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가볼까요? 그 퇴근 때 침수되더라 이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그 신림동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발빠르게 찾아보니 국가 하천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 2021년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미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혹은 지금 추진되고 있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사항을 그 현장에서 언급됐다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정환 편집인께서 언급하신 울진 화재 당시의 언급도 다시 한번 볼까요? 화재 현장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찾아서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헬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물론 이제 저건 화재고 이거는 수재입니다. 구분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왜 그럼 현장에 못 갔냐 물어봤더니 안전 문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예상이 돼서 헬기는 못 뛰었다.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엇갈려요. 정기당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위 만기 칠람하듯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다 통달하고 있다. 네.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네네. 자,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해라.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 손치자고요. 예. 대통령이 잘 모를 수 있죠. 네. 누군가의 어떤 특정인의 보고를 통해서 그런 그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죠. 자, 참모들이 이를테면 그런 대통령에 대한 보좌에 있어서 나는 상당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모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이 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참모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지는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어떤 변명성 또는 회피성 이런 대응들은 대단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응의 부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모야무야님 여기는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물어보셨는데 다른 분께서 보수이기도 하고 진보이기도 한 듯합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 애매한 곳이구만요.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애매한 게 좋은 겁니다. 극중 사실관계 그대로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참모 얘기나 대통령실 얘기를 저희가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면에 탑으로 올려놓은 홍보 자료이고요. 카드뉴스 형태로 국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용 한번 만나보시죠. 국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제 갔었던 침수 피해 지역 현장 점검 사진입니다. 신속한 복구, 피해 지원과 아울러 주거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라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 현장이 어딘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의 자택 앞에서 현장 점검 나간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재난을 막지 못했냐라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홍보용으로 쓰일 만한 사진인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또 있더군요. 최정환 편집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이 홍보를 맡고 있는 그 대통령실의 이 책임자들이 과연 그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을 홍보하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서 사실 정말 발달 장애인 가정이 안타깝게도 저는 그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보낸 문자를 예,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한순간에 미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랑스러운 손녀를 잃은 할머니 마음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기서 자기들이 그 어떤 대책 회의를 한다고 저걸 가지고 홍보 영상 자료로 만들어서 가든 뉴스로 올린다는 건 실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마음속에 국민이 있을까? 그 참모들 마음속에 과연 국민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좀 더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홍보 영상으로 만든다. 결국은 상가에 가서 상가집에서 자기들 잔치 벌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을 한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저분들 속에는 국민들이 들어있지 않다. 좀 더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저 사진 넣어라 빼라 할 만한 분도 아니고요. 저거 알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홍보실은 대체 어떤 관점으로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접근하고 있는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하나 더 있죠. 이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진이에요. 연극 보러 가셔가지고 연극 배우들 만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대학교에서 홍보를 이게 뭐 한 달만 배워도 이런 사진은 제가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사장님이랑 하는 불편한 회식 자리 같은 이미지를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 수석실에 홍보 수석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홍보실에서 이거를 고른 사람, 그리고 이걸 결정한 사람 다 문제입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참모들의 총론적인 의미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인 것 같아요. 정무 기능은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홍보 기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전반적인 메시지라든가 행보에 대해서 보다 더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구멍이 나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비서실의 어떤 컨트롤 타워 기능도 좀 취약해진 데다가 저는 과연 이 앞서 앵커께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 뭐 홍보 파트면 홍보 파트, 정무 파트면 정무 파트의 인적 구성 자체가 우리가 다 드러난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극우 유튜브가 근무하고 있던 사실이라든지 뭐 지인 채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과연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당과 정부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과연 요소에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지금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더 나아가서 이게 제가 옹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적 채용, 뭐 친문 채용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부분은 뭐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을 진짜 홍보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좀 빨리 이번에 또 이제 인적쇄신 가능성 어느 정도 열어두셨으니까 고민을 좀 깊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김경숙님, 억울하게 돌아가신 현장을 홍보로 사용한다. 말이 안 됩니다라는 댓글을 좀 주셨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 좀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 오세훈 시장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재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했고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까지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서울시로 좀 관점을 돌리자면 좀 안타까운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오세이돈이라는 평가를 이제 하던데 사실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 사당동 아파트의 그 이제 붕괴 현장을 가셔서 수해 현장을 가셔서 오세훈 시장이 좀 따끔한 비판이나 지적을 또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를 두고 또 이제 정쟁화되고 있는 건 수해 방지 예산을 깎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또 박원순이 뭘 잘못했네, 오세훈이 잘못했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사실관계만 보면 어떻습니까, 최정환 편집이? 뭐 이 원래 공교롭게도 수해 예산이 깎이고 난 뒤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실제 이제 예견을 하기는 뭐 어려웠을 거고 지금 시장 입장에서 어떤 이런 그 80년 만에 또 어떤 데서는 뭐 120년 만에 폭우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실제 이런 그 폭우를 뭐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 실제 서울시 방제 예산 자체가 지금 1조 8천억 정도를 들이고도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그 물난리가 났던 수준에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현재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깎았다 안 깎았다의 문제가 아니고 1조 8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도 불구하고 그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을 재난에서 보호하지 못한 네.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좀 더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저기 다른 언론을 보니까 또 그 전임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터널을 뭐 없애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정기남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지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급격한 갑작스러운 호우가 왔을 때 예. 구조적으로 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지형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한강으로 바로 그 어떤 그 호우 물들 예. 번나가는 물들을 예. 뺄 수 있는 뭐 터널을 만드는 안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지자체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좀 전에 뭐 우리 그 최 의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서울시 뭐 치수 예산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뭐 약 900억 가까이 깎였더라고 삭감됐더라고요. 네네. 더더욱이나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을 네. 실장, 국장이 다 공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인 문제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시급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하나만 덧붙이면 늘 그래 왔습니다만 피해 복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일에 어떤 닥쳤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그 뭐 사상 유례 없는 물폭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 어떤 그 재앙, 기후 재앙에 대비한 재난 이제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뭐 재설계한다든지 또는 뭐 저기 재난 대비의 어떤 안전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그 구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가 리더가 좀 저는 우선적으로 고민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신데 뭐 물론 그 수해 대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대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떠한 자세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지점이겠죠. 당선되고 나서 지금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은 뭐 우면산 산사태 때 또 16명 숨지기도 해서 사과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책임이 오세훈 시장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인터넷 바닥 민심 좀 어때요? 안타깝다는 반응입니까? 오세이돈이라는 표현은 저희는 안 할게요. 네. 네. 우선 9일 오전 서울 네. 동작구 한 아파트를 찾은 오 시장은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우왕좌왕만 하지 어제부터 한 게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터넷 민심은 오세훈도 윤석열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네. 896억이나 줄였다는데 책임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욕을 먹어도 싼 분을 한 분 소환하겠습니다. 바로 논란 속의 인물인데 마포구청장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월요일 저녁 맛있는 찌개에 전까지 아주 꿀맛입니다. 이제 SNS에 이제 저런 사진을 올려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해명을 좀 볼까요? 이제 지역 주민으로 보이는 분들이 막 이제 이거는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늦게까지 일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퇴근길에 직원들과 같이 10,000원짜리 김치찌개와 전을 뭐 10,000원짜리 굳이 썼어요 또 김치찌개와 전을 먹었습니다. 근데 술은 안 먹었습니다.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대댓글을 달았는데요. 이거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비판 지웠는데 지우고 나니까 다시 소환을 하잖아요. 네티즌들이. 저 게시물을 다시 소환해서 욕을 하니까 맨 밑에 댓글을 보시죠. 맨 밑에 댓글. 문재인을 존경하시는군요. 이게 이 대목에서 나올 만한 댓글이냐? 아니죠. 지금 주민들이 비판하는 거는 그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향으로 분류해서 마치 당신 문재인 지지자지, 당신 민주당 지지자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정 교수님? 문제 있는 정도가 아니죠. 선출직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뭐 선출직 공직자 덕목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주민들을 뭐 최소한 공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눈치와 염치를 실종한 마포구청장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우선 겸손하게 또 대응할 줄 아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것을 결국은 뭐 최근에 윤핵관들이라고 하는 정치권 얘기입니다만 무슨 문제만 터지면 편가르기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뭐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 성향 탓을 하고 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지지자 아니냐고 하고 또 야당 내에서는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식의 구분법, 이분법적인 어떤 대응 정말 조악한 수준의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겸손하게 사과하고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대신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완벽히 동의합니다. 마포구청장 혼내는 댓글이 많습니까? 인터넷 바닥 민심 어때요? 네, 지금 박 구청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청장의 위치와 입장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인터넷 민심은 사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상황을 생각하면 경솔했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참 실망이다. 지적을 꼬아서 듣다니 이거 참 이런 반응들이 주류이었습니다. 좀 혼을 담아주면 안 돼요? 이거 참 이렇게 좀 혼을 담아주세요, 정 기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하나 지적할 부분은 바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하 지금 300mm 왔답니다. 응? 나는 500mm 시켰는데? 라는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게시물이 저게 이제 엠팍이라는 커뮤니티에 돌아다녔는데 저걸 마치 대통령이 아니 폭우 와중인데 윤석열이 술을 먹으러 다녔다? 막 이런 식으로 SNS상에 퍼지다 보니까 한 언론에서 이거 가짜뉴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도 보실까요?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주변 침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는 영상이 어제 많이 돌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거 어제 오전에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저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상이에요. 이게 유튜브를 중심으로 여기 대통령 아크로비스타에 막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주의를 못할 정도로 고립이 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나 그 SNS상에 돌아다니는 이 영상을 근거로 해서 다시 뒤로 가볼까요? 조선일보의 기사가 떡하니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주변 침수 새벽까지 전화로 산왕 챙겨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송파구에 있는 엘모 아파트의 현장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정환 편집인. 저 부분들은 조선일보가 저렇게 보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떤 우리 정통 언론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는 사실 아니죠. 저런 그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게 사실인 것처럼 해갖고 이 보도를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언론들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번에 호우 대처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저게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대통령 그 관저가 실질적으로 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가짜 뉴스에 그 정통 언론이 편성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런 보도 태도는 상당히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영록 기자도 항상 기사 쓸 때 그 팩트 체크를 하고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건 잘못된 거죠? 제가 만약에 저런 기사를 썼다면 우리 최 대표님께 엄청 혼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숟가락 얹습니까? 좋은 상사와 후배 사이에 그런 관계로 훈훈하게 이 주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안들까지 짚어봤네요. 이슈탱크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